지난달 정말 전 국민을 경악해 했던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피의자, 이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PC방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해서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무려 110만 명에 이르렀던 김성수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김성수 씨가 처음에 이제 체포됐을 때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전력이 알려지면서 그랬죠. 혹시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랬었죠. 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난달에 치료감으로 이송됐었죠. 네. 그런데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의 정신감정 결과 끝에 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결과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였습니다. 네. 네,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네. 그 당시에 뭐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있지만 네. 사건 당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당시에는 네. 치료 경과들을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는 있지 않았다라면서 심신미약이 아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하. 자, 관련해서요. 당시에 치료감호소로 이동하는 김성수 피의자, 김성수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요? 우울증 진단서는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누가 내셨습니까? 가족이 혹시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죄송해요.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되면 김주환 위원님, 지금은 치료감호소에 있던 피의자 김성수,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앞으로 이제 그 해당 경찰서인 강서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시작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의유를 댈 거를 조사를 할 것이고요. 네네.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요, 그 피의자 김 씨 같은 경우는 네. 그 경찰관이 칼을 휘두를 때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강렬하게 저항을 했어요. 네. 그 테이저건을 결국 맞고 그 검거가 됐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정신미약, 쉽게 말해서 심신미약자 같은 경우는 해리성 장애라고 보통 의학적으로 용어를 합니다. 네. 근데 해리성 장애의 특징은 네. 자신이 당시에 했던 내용을 거의 다 기억을 못합니다. 아하. 그 예를 들면은 네. 2016년도 그 국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했던 네. 강남역 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여성을 살해하고 나서 그 피의자 김 씨가 살해한 후에 똑같은 옷, 쉽게 말해서 피가 묻은 옷을 입고 또 피가 묻은 범행 도구 들고 다음 날 출근을 했어요. 하하.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심신미약이 됐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네. 30년형으로 감형을 받았죠. 아하. 그 이유는 바로 범행 당시의 일을 그 이후에 기억을 못한다는 게 근거가 됐던 겁니다. 네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도 역시 심신미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국민적 여론이 많았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행위를 보고 이제 판단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할 정도로 그만큼 저항이 심했다. 그럼 행위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목되는 부분은요. 이번 정신감정에 김동철 교수님, 네. 정신과 전문의 7명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심리 전문가와 네. 정신과 전문의 7명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치 면담은 당연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행동 관찰도 했었고, 아하. 그리고 또 각종 심리 검사라든지 정신과 검사를 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우울증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울증 검사는 뭐 당연히 했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또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해리성 장애와 같은 그런 검사도 했습니다. 아하. 해리성 장애가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하,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검사를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네. 사실은 우울증 문제만 가지고 네. 심신미약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법무부 관계자와 심의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아하. 이건 심신미약이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자, 이런 가운데요. 이 유족 측은요. 당시 현장에 있던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도 공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찌르는데 뒤에서 잡고 있었다? 그래서 충분히 살인죄 고의가 있었다 보이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살인까지 가지 않았지 않겠나. 최단비 변호사님, 유족들이 당시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요? 먼저 이 CCTV가 그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CCTV를 보면 그 사건 당시에 김 씨의 동생이 그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김성수 씨의 살인을 도왔다 이런 주장인데 팔을 잡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로 아들이 키가 193cm의 굉장히 건장한 체격이었고 네. 검도 유단자였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팔을 잡거나 돕지 않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동생도 이 살인의 공범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경찰은, 그런데 앞서 경찰은요, 김주환 의원님, 동생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니다. 꼼꼼하게 들여다봤지만 공범이 아니라고 일단 잠정 결론 내렸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이제 그 유족 측하고 네. 그 경찰 측하고 약간 얘기가 틀립니다. 네. 그 쉽게 말해서 피의자가 네. 그 피해자를 칼로 찌를 때 흉기로. 예, 흉기로 칼을 찌를 때 과연 팔을 잡고 있었느냐, 네. 안 잡고 있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아하. 근데 경찰 측 입장에서는 네. 분명히 팔을 잡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때는 그 피의자가 피해자를 흉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다. 아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피해자 측에서는 칼로 찌를 때, 네. 흉기를 찌를 때 결국은 그 팔을 잡고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네. 그 당시 CCTV 장면이 그 부분이 제대로 잘 촬영이 되지 않았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그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하. 근데 보통적으로 그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면요. 네. 한 가지 정도 질문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다른 분을 폭행하셨습니까? 아. 그러면 예 아니면 아니오만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4가지 내지 5가지 이상의 질문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그 당신은 형의 폭행할 때 형을 도왔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갔을 거고요. 아하, 네. 그 다음에 형이 미리 칼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흉기를 준비해서 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라는 네.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형이 폭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네. 라는 질문을 했었을 겁니다. 아하. 근데 거짓말 탐지기에 그 보통 보면은 약 신뢰성이 85% 정도 이상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나온 그 거짓말 탐지기 결과로서는 아직 이제 분석 중이기 때문에 네네. 결과가 경찰한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현재로서는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만 네. 경찰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최단비 변호사님, 일단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나온 이상 일단 앞으로 수사가 박차를 가할 텐데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의 어떤 주안점은 동생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도 쏠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김성수 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김성수 씨는 심신미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책임 감경의 여지는 적어졌습니다. 아하. 거기에다가 지금 살인죄이고 살인죄의 범행이 굉장히 좀 잔혹하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형 기준에 따라서도 좀 중형이 예상이 돼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찰은 김성수 씨의 동생에 대해서 공동 폭행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변호인은 지금 살인의 공범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재판 단계에서 동생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도 지금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동생에 대한 혐의가 달라질지 여부 이런 것들도 향후에는 주목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아하, 네. 이 김성수 씨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도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